중용 제9장이라 오늘은 이제 9장 합니다. 자왈천하국가도 가균야이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로되 중용은 불가능하니라. 제10장이라 자로 문강한데 자왈 남방지 강여아 북방지 강여아 어기 강여아 관유이교 불보무도는 남방지 강야니 군자 거진이라. 임금여 가야 사이 불념은 북방지 강야니 이강자 거진이라. 고로 군자는 화이 분류하나니 강제교여 중립이 부르하나니 강제교여 구교도의 불변색은 하나니 강제교여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나니 강제교여. 공자 말씀하시기를 천하국가도 가균야며 했는데 천하국가도 가히 고르게 한다는 얘기는 평정한다? 뭐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천하국가는 온 세상을 의미하죠. 천하국가도 가히 평평하게 잘 다스릴 수 있으며 장록도 가사하며 장록은 이제 고관대작 할 때 벼슬작자고 녹록자예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자리도 가히 양보할 만하고 사양할 만하고 백인도 가도야로되 흰 칼날이니까 아주 뭐 그냥 날이 선 칼을 말해요. 흰 칼날도 날이 선 칼날도 가히 밟을 수 있을지라도 중용은 능할 수 없다. 중용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중용이 그마침 그 위대하고 어렵다는 걸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천하국가도 가히 고르게 하고 장록도 가히 사양을 하고 백인도 서 있는 칼날도 가히 밟을 만하다는 얘기는 요건 지혜를 말하고 요건 인을 말하고 요건 지인용이라고 해서 지혜와 고르게 하는 것은 지혜고 사양하는 것은 인이고 받는다는 것은 용기래요. 용맹. 여기서 지인용 세계를 얘기했는데 지인용 세계도 얼마나 사실은 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도 중용이란 건 참말로 가히 능히 하기가 어렵다. 중용이 그렇게 위대한 걸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큰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용기도 가질 수 있지만 중용은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중용을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혜, 지인용을 다 포함한 것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중용하면 천하의 저 앞에서 그 1장, 2장에서 나왔는가 1장에 나왔는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있고 천하의 달도라고 그랬어요. 뭐 공통된 맥힘이 없는 도. 그랬으니까 정치인들이 중용을 행한다는 건 어떤 거죠? 중도를 이제 표방하는 거죠. 중도를 좌우를 잘 아우르는 거. 너는 당에 소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중용지도는 중용 말고 뭐 대학이란 책도 있고 근데 중용지도는 대군자들이 하는 도인데 군자들은 당을 지지 않는데 파당을 지지 않아요. 그럼 군자는 정치를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정치를 해도 파당 지지 않는다니까. 무소속이요? 예. 아무튼 예를 들어 율곡 선생 있죠? 조선조 때 율곡 선생 같은 양반은 파당에 휩쓸리지 않은 양반이에요. 아 율곡 선생님은 파에 소속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율곡을 정점으로 해서 후학들이 이제 그 기호학파 해가지고 이제 파를 만들었지. 그 조선조 때 유학을 국교로 숭상을 하면서
유학을 아무튼 최고로만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배척했잖아요. 그랬는데 유학을 숭상한 사람들이 공자께서 하지 말란 건 두 개만 내가 우선 들면, 대인군자들은 파당을 짓지 않는다고 파당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자가 명문화해 놨어. 그리고 또 하나, 신분을 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분이 됐든지 간에 인재가 훌륭한 인재면 기용해서 쓰라고 했지,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그 출신 성분이 아버지가 천출이라든가 그러면 안 쓰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버지는 어떤 천한 신분일지라도 아들이 훌륭하면 그 가리지 말고 개의치 말고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우선 고사하고 우선 두 개를 그렇게 강조하셨어, 공자님이. 그런데 그 공명학을 숭상한 조선조 유학자들이, 특히 고관대작들이 전부 다 철저히 그 두 가지를 했어요. 파당을 짓고 출신 성분을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세 성각자 구한 말에 어느 그 성각자는 뭔 말씀하셨냐면, 그 조선조 유학자들 보고 조선조 선비들 공명 앞에 죄가 많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말로 중용지도를 잘 알아서 하면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없고, 나라가 정말로 평안하고 백성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중용지도를 못 한다니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지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그 중립을 지켜서 정치를 한다는 게 중용지도인데, 그 중용지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개념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상인데, 예. 우리 지금 현실적인 과학 문명이나 이렇게 기계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인들의 학설을 어떻게 보면 고상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은 좋긴 하지만은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상과 현실은 일치한다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고 일치한데, 대개 사람들이 이상과 현실을 엄청난 그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식의 부족이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일치한다니까. 근데 적어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다 정당 정치인데 중용 지도하고 안 맞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치는 이게 정치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중용에 입각한 정치가 아니라 군자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고 완전히 소인배들이 하는 정치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를, 미안한 얘기지만은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말세라고도 하고 난세라고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세가 괜히 말세가 아니라니까. 아주 평범한 사회만 돼도 말세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용이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고차원적이고 그 심오한 글이라, 원래 어려운 글이라 이게. 이상적인 걸로 느낄 수 있죠. 10장은 뭐냐면, 자로는 공자 제자입니다. 자로 이분은 삼국지 인물로 말하면 장비와 같은 양반으로 용맹을 좋아하는 분이라, 이분. 근데 자로가 강력한 그 용기에 대해서 이제 물은 거예요. 강력한 용기에 대해서 물은 거라.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묻는 강은 뭐냐? 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세 가지 종류를 여기 얘기해놨는데, 남방지 강이냐? 이건 여자는 그냥 조사예요. 남방지 강이냐? 아니면 북방의 강이냐? 아니면 너의 강이냐? 네가 좋아하는 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먼저 던져요. 여기서 남방지 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사람들의 그 성격을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북방지 강은 북한 사람의 그 성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예. 성격 차이가? 어떤 성향을 말하는. 성향이. 예. 그 풍토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니까. 남방지 강은 온유한 걸 얘기하고, 북방지 강은 좀 막 강한 걸 얘기한 건데, 이 남방지 강을 네가 지금 묻는 거냐? 북방지 강을 묻는 거냐? 아니면 여기는 너의 자 뜻이라. 자로 그대가 좋아하는 그대의 강을 묻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놓고는 여기다 이제 다시 또 말을 해요. 관유이교요 불보무도는 남방지 강량이 군자 거진이라. 너그럽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서 상대를 교화시켜요. 그러고 무도한 것을 무도한 것을 여기 갚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도한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다는 뜻이라. 보복하지 않아. 나한테 뭐 무례하게 대해도 그 사람한테 보복을 안 한다는 그 뜻이에요. 너그럽고 부드럽게 하면서 상대를 가르치기만 하지, 나한테 뭐 무도하게 다가온 사람한테도 보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강을 남방지강이라고 한대요. 예, 군자에 속한 강이 남방지강이고, 임금역하야 사이불령. 임금역은 뭐냐면은 금은 쇳덩어리고 혁은 가죽인데, 금혁은 아무튼 무기예요. 무기, 강력한 무기. 무기를 깔고 앉으면서도 사이불령이요, 죽어도 후회 없이 하는 것은, 이건 북방의 강이니 이건 아주 강력한 사람이 하는 강이다, 용기다, 그런 얘기고, 고로 군자는 화이불류하나니 강제교요. 아까 앞에 남방지강이 군자들의 강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군자들은 화이불류란 말은, 화는 뭐예요? 그 사람 상대와 나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고 말해요. 합류하고 잘 조화를 이뤄. 저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사람의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들 안 해. 따라가들 않는다. 그런 것은 그런 군자들은 그렇게 하니, 이건 참 강도 참 좋은 강이다 뜻이라. 강제교여의 교자는 찬탄사예요. 이런 강은 좋은 강이다라고 찬탄하는 말이라. 이제가 원래 교도소라고 바로잡을 교자도 되고, 뭐 이렇게 교수라고 손을 든다고 할 때 들교자, 교정한다고 할 때 들교자도, 바로잡을 교, 들교자 그러는데, 여기서는 찬미사예요. 이 강을 칭찬하는 말이라. 조사로서요. 중립이 부르하나니 강제교여. 군자들의 강은 화이불류도 하고 중립이 부르래요. 중립을 지키면서 어디에 기대거나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 참 강하다. 구규도의 불변세간 하나니 강제교여. 여기 다 군자의 강인데,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그 말은 이제 유도원 도가 있는 세상에도 불변세간이란 말은, 이게 이자가 막힐 색자인데, 도가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잘 나간 지위에 있는 걸 말해요. 잘 나간 지위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 초심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예. 나라에 도가 있다고 해서, 지가 잘 나간다고 해서 과거에 그거 지조를 가난할 때 지켰던 그 지조를 변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니 그런 강은 참 아름다운 강이다, 그런 말이고, 또 반대로 국이 무도했을 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지사불변하나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뭐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선비로서, 군자로서 그 신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자기 지조를 지켜야 되는 그 신념을 변하지 않죠. 죽어도 안 변한다는 그 뜻이라. 그러니 그 강의 아름다움이요, 이런 것은 다, 이런 강은 군자들이 하는 강인데, 이건 참 아름답다고 찬미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아까 국유도 하고 국무도 하고 그러면은, 국유도는 자기가 잘 나갈 때고, 국무도는 자기가 뭐 지위나 이런 게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들은 무도원 세상에는 안 나가. 나라에 예를 들어 뭐 도가 없다는 얘기는 질서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권모수수가 난무하고 그런 때,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는 아무리 자기가 가난해도 안 나간다니까. 예를 들어 가난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신조를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국유도를 선생님께서 자기가 잘 나갈 때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나라 아니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이제 질서가 바로 서고, 정치가 이제 뭐 공명정대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선비들이 실력을 갖춘 양반들이 뭐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에 합류하잖아요. 정치에 합류해서 이제 잘 나가도 그 말이요. 이제 높은 자리가 있어도 과거에 정치 일선에 나오기 전에 막혀 있을 때 올챙이 시절,
그런 지조를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라. 잘 나갈 때 잘못하면 초심을 다 잊어버리죠. 대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선생님, 근데 국무도일 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군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겠죠. 주도해야 되거나 그러지 사실은, 않을까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안 나간 거죠. 그럼 그 국무도가 국유도로 되기는 누군가 역할을 해야 그렇게. 사실은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내가 한마디 더 한다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공자, 맹자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그 일선에 나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치의 각국의 그 최고 책임자들,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제 뭐 제후국이라고 그래요. 최고 책임자들을 다 만나서 자기들의 막 그 정치 그 철학을 막 역설을 하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그 양반들은 맹자나 공자나 그런 분들은 이 무더운 세상을 도가 있는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어진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다 이거 안 될 걸 알고 그냥 은거해서 살아. 옛날에 왜 삼국지에서 나온 제갈공명처럼 은거해서 산다니까. 왜냐하면 나라에 나가서 개혁을 하면 좋겠지만은 시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은거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은거해서 사는 양반들이 많았는데 공자, 맹자 당시에도 공자는 그러고 다니니까 그 은거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평을 해요. 그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고. 안 될 짓을 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또 공자가 안 될 짓을 모르냐? 사실은 안 될 짓을 안 돼요. 알면서도 저러고 다닌다고 이렇게 비평을 한다니까. 상가지구란 말을 들어가면서, 초상집 개란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경륜과 철학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무더운 세상을 유더운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딱 봤을 때 불가능을 하니까 이제 은퇴하고 이제 숨어서 살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자, 맹자는 무더운 세상을 유더운 세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못하고 말았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힘들었네요. 네,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전국 시절로 계속 치다 보니까 합종연행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지, 이런 이게 중용지도 정도를 얘기한 양반들이 말이 몇 개 들어가더라. 공자, 맹자가 말을 하면 그때 당시에 제후들이, 그 정치인들이 다 감탄을 해요. 탐복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받아들여요. 선생님, 그러면은 공맹시대부터 그렇게 현실 정치에서 외면받아온 공맹사상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세계적인 4대 성인이 있잖아요. 예. 4대 성인들을 왜 그렇게 후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전 분인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양반들의 철학을 배우고 따르고 하냐면, 불후의, 소위 말하는 왜 소설가들이 그 시 하나 잘 써놓으면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죠. 예. 근데 불후의 철학이야, 이게. 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인들이 그렇게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는데, 밝은 세상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역대 과거의 그 성인들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이상적인 철학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서양 철학자도 누구도 그러냈어요. 그 정치는 철인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고. 아무나 하니까 이게 개판이 되는 것이, 그 말하면 반날 한다고도 안 돼. 시끄럽기만 하지. 정치 구조가 항상 다수 논리다 보니까요. 예, 그렇죠. 다수가결. 강력한 소수 행포를 막기 위해서 다수가 부표를 던짐으로 해서 그 행포를 막기 위해서 다수가결 원칙이라며요. 원래 그 다수가결 원칙이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것이 역이용되고 있어. 소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막 지지를 어떻게든지 막 공작을 해서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자기들 소수 행포를 감행한다니까. 그거 일례로 들어 하나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그 투표권이 한 번 있을 때 언제 투표를 한 줄 아세요? 박정희 씨가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뭘로 갖고 국민투표 붙였냐면 유신헌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때 내가 처음에 투표를 했어요. 근데 어디다 그때 투표를 했는가 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때 결과를 보면 박정희 씨가 그 유신헌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붙일 때 95%인가 6%의 지지를 끌어냈어요. 얼마나 높은 지지입니까? 그렇게 높은 지지를 끌어냈으니까 얼마나 그 좋은 법이에요. 근데 왜 유신헌법을 천하의 악법이라고 그래? 사실은 악법이죠. 자기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단을 썼든지 간에 95% 6% 지지를 받아냈다니까. 그게 바로 다수가결의 그 원칙을 역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결도 좋은 것 같지만 이거 그동안에 뭐 영국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민주주의 다수가결 법칙이 200년 300년 지금 사용해 봤는데 이게 한계가 왔어요. 이거.